제1장 고요한 노년의 오후 전북 군산의 구도심 낡은 단층집 한 채가 오후 햇살 아래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엔 녹슨 자전거 한 대와 오래된 화분 몇 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이 집의 주인 76살 박춘배는 오늘도 거실 소파에 몸을 묻은 채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춘배가 30년 넘게 운영하던 철물점을 정리한 지도 벌써 5년째였어요. 가게를 접고 나니 하루하루가 텅 빈 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명절에나 얼굴을 비췄고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가끔 춘배는 자신의 숨소리마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부엌 한쪽엔 라면 박스가 쌓여 있었고 냉장고 안엔 김치와 반찬통 두어 개가 전부였습니다. 춘배는 아침엔 식빵 한 조각과 우유, 점심은 라면, 저녁은 그냥 거르는 날이 많았어요. 먹는 것도 귀찮고 무엇보다 혼자 밥상을 마주하는 게 서글펐습니다. 그런 춘배에게도 하루의 낙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때 묻은 스마트폰이었죠. 3년 전 큰아들이 사준 스마트폰을 처음엔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서랍 속에 넣어뒀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춘배는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고 SNS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들어간 채팅방 하나가 그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죠. 노년의 사랑 찾기라는 이름의 채팅방이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모여 일상을 나누고 가끔 진지하게 재혼 상대를 찾기도 하는 곳이었어요. 춘배는 처음엔 눈팅만 했지만 점차 용기를 내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글은 소박했지만 진솔했어요. 외로움을 숨기지 않았고 그래서 더 진심이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봄날 저녁 춘배의 휴대폰에 낯선 알림이 떴습니다. 쪽지함에 새 메시지가 도착한 거예요. 발신인은 윤세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춘배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어봤죠. 할아버지 같지 않아요. 목소리 너무 따뜻해요. 춘배는 자신이 올린 음성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용기를 내어 녹음했던 짧은 인사말이었죠. 그저 안녕하세요. 군산에 사는 박춘배입니다. 라는 간단한 멘트였는데 누군가가 들어줬다는 게 신기했어요. 춘배는 프로필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27살 윤세아. 미용실에서 일한다고 프로필에 적혀 있었죠. 춘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젊은 사람이 왜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냈을까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춘배는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해요. 그렇게 첫 대화가 시작됐죠. 세아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할아버지는 뭐 하세요? 저 오늘 손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사소한 일상이었지만 춘배에겐 그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세아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춘배는 긴장한 채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죠. 두 사람은 30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춘배는 오랜만에 웃었어요.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습니다. 그날 밤 춘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 굽은 어깨. 하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달라 보였어요. 무언가 기대하는 설레는 빛이 어려 있었죠. 춘배는 낡은 옷장을 열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셔츠를 꺼냈습니다. 언젠가 입어야지 하고 사둔 옷이었어요. 창밖으론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춘배는 스마트폰을 꼭 쥔 채
소파에 앉아 세아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었어요. 할아버지 같지 않아요.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춘배에 무너져 있던 마음 한쪽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제2장 사랑의 속도. 첫 전화 이후 세아는 매일같이 춘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침엔 문자 메시지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점심때는 뭐 드셨어요? 저녁엔 통화를 하자며 전화를 걸어왔죠. 춘배는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왜 자신에게 이토록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아의 관심은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춘배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다음 날 파스를 택배로 보내왔고, 춘배가 좋아한다고 말한 커피를 기억했다가 선물로 보내기도 했죠. 통화할 때마다 세아는 할아버지 목소리 들으니까 좋아요. 제 하루의 낙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세아는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였습니다. 춘배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죠.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은 게 언제였을까요? 아마 2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편지 속엔 세아의 일상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미용실에서 있었던 일,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춘배를 생각하며 적었다는 짧은 시 한 편도 있었습니다. 춘배도 답장을 썼어요. 서툰 글씨로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담아 적었죠. 편지지는 낡았지만 마음만큼은 새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메시지와 전화, 그리고 편지로 서로의 거리를 좁혀갔어요. 3주째 되던 날 세아가 처음으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춘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죠. 직접 만나면 실망하지 않을까, 늙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단호했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뵙고 싶어요. 꼭 만나요. 첫 만남은 군산의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춘배는 전날 밤 잠을 설쳤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면도를 하고 새로 산 셔츠를 입었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를 고쳐 입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세아는 이미 와 있었어요. 화면으로 보던 것보다 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죠. 할아버지. 세아는 달려와 춘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춘배는 그 온기에 눈물이 날 뻔했죠. 두 사람은 카페에서 3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아는 춘배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자신의 이야기도 숨김없이 들려줬어요. 부모님과의 갈등, 직장에서의 어려움, 외로웠던 시간들. 춘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젊은 사람도 자신만큼이나 외로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2번, 그리고 3번, 나중엔 거의 매일 만났어요. 세아는 춘배의 집에도 찾아왔습니다. 낡은 집을 보고도 세아는 아늑하다며 좋아했죠. 함께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산책을 했습니다. 춘배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집안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넉 주째 되던 날 세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결혼해요. 춘배는 귀를 의심했어요. 세아는 웃으며 말했죠. 농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저 할아버지랑 평생 함께 살고 싶어요. 춘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죠. 정말이냐고 묻자 세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춘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결혼이라니. 76의 나이에 27살 여성과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주변에선 뭐라고 할까요? 자식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행복했던 게 언제였을까요? 다음 날 춘배는 결심했습니다. 세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 우리 결혼하자. 세아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통화 너머로 기쁨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두 사람은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어요. 결혼식 날짜는 5월 8일 어버이날로 정했습니다. 세아가 제안한 날짜였죠. 의미 있는 날에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춘배는 오래된 은행 통장을 꺼냈어요.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며 춘배는 중얼거렸죠. 내 전 재산을 걸겠어. 결혼식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세아는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춘배는 예복을 마쳤어요. 마을회관을 빌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식장을 꾸몄죠. 초대장을 돌리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젊은 애랑 결혼을 해? 하지만 춘배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니,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5월 8일이 밝았습니다. 결혼식장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마을 주민들뿐 아니라 호기심에 찾아온 이웃 동네 사람들까지 있었죠. 세기의 결혼식이라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춘배는 예복을 입고 식장 입구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매만지며 세아를 기다렸죠. 음악이 흐르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세아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춘배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세아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식이 진행되고 서약이 끝났습니다. 춘배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하얀 봉투였죠. 그리고 그 안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2억. 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그 수표로 향했죠. 춘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사랑에 대한 증명이야. 제3장. 수표의 그림자. 결혼식이 끝나고 이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수표 사진은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장에 참석했던 누군가가 찍어 올린 사진이었죠. 춘배가 환하게 웃으며 수표를 들어 올린 모습, 그 옆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세아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처음엔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이었습니다. 군산 할아버지 결혼하셨대요. 신부가 젊네요. 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글이었죠. 댓글은 몇 개 되지 않았어요. 축하한다는 말과 나이 차이가 크네요. 라는 반응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상황이 달라졌어요. 누군가가 그 사진을 확대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수표의 금액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이었죠. 2억 원. 그 숫자를 본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2억이야? 대박인데요. 사랑의 나이는 없다더니 진짜네요. 축하드려요. 근데 저 나이에 어떻게 2억이 있지? 게시물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를 넘어 대형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까지 오르기 시작했죠. 76세 노인과 27세 여성의 결혼, 그리고 2억 원짜리 수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소재였어요. 춘배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세아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그는 피곤해 지쳐 일찍 잠들었어요. 세아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잠들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게시물은 계속 퍼져나갔고 댓글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응원의 메시지도 있었지만 의심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저 수표 진짜일까요? 좀 이상한데. 2억을 왜 수표로 주지? 요즘 누가 수표 써요? 수표 양식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저만 그런가요?
그 중에서도 한 댓글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은행에서 10년간 근무했다고 밝힌 누군가의 댓글이었어요. 저는 은행원입니다. 저 수표 양식은 저희 은행에서 발행하지 않는 형태예요. 다른 은행들도 확인해 봤는데 어디에도 없는 양식입니다. 혹시 오래된 수표일 수도 있지만 2억 원짜리를 그렇게 오래 보관할 리는 없고요. 이 댓글이 올라온 후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응원은 비난으로 돌아섰죠. 새로운 게시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사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노인을 속인 거다, 아니다. 노인이 여자를 속인 거다. 의견은 분분했죠.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하나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세아가 먼저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었어요. 세아야, 너 지금 인터넷 난리 났어. 빨리 확인해봐. 세아는 급히 휴대폰을 확인했죠. 포털 사이트를 열자마자 자신의 결혼식 사진이 메인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세아는 손이 떨렸어요. 댓글창을 열어보니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죠. 축하한다는 말보다 의심하는 말이 훨씬 많았습니다. 세아는 창백한 얼굴로 거실로 나갔어요. 춘배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세아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춘배는 안경을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자신의 사진이 수없이 퍼져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죠. 댓글을 읽던 춘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춘배는 중얼거렸어요. 세아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수표 진짜 맞죠? 춘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그 침묵이 세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오전 10시쯤 춘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죠. 아버지,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인터넷에 아버지 사진이 다 떠 있어요. 창피해서 어떻게 밖에 나가요? 춘배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질책은 계속됐어요. 그 나이에 철도 없이 2억 원은 또 뭡니까?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통화가 끝나자 춘배는 주저앉았습니다. 점심때쯤 지역 커뮤니티에 또 다른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박춘배 씨 혹시 아시는 분?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죠. 10년 전쯤 금괴 투자 사기 사건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때 주동자가 박춘배였던 걸로 아는데 혹시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요? 나이랑 지역이 딱 맞는 것 같은데. 이 글이 올라오자 댓글창은 또 한 번 들끓었습니다. 누군가는 맞다고 했고 누군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죠. 하지만 의심의 불씨는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세아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세아야, 지금 당장 집에 와.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안 돼. 세아는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죠. 내가 속은 거야. 그 사람 전과자래.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 세아는 전화를 끊고 춘배를 바라봤습니다. 춘배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석양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세아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화면을 보지 않았죠. 고요함이 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침묵 같은 것이었죠. 자정이 넘어서 세아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결혼식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 거예요.
누군가가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조회수는 벌써 10만을 넘기고 있었어요. 댓글창엔 악플이 가득했죠. 세아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저 화면을 꺼두고 이불을 뒤집었었죠. 옆방에선 춘배가 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사장. 폭로의 시작. 결혼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세아의 어머니 김순자가 군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온 그녀의 얼굴은 잠을 설친 흔적으로 가득했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죠. 세아가 문을 열자 순자는 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짐 싸. 지금 당장 집에 가자. 세아는 어머니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춘배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춘배를 쏘아보며 차갑게 말했죠. 당신, 우리 애한테 뭘 한 거요? 춘배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춘배 앞에 들이댔어요. 거기엔 춘배에 대한 기사들이 가득했죠. 10년 전 금괴 투자 사기 사건, 피해자 15명, 피해 금액 3억 원. 춘배는 화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아는 어머니와 춘배 사이에 서서 말했어요. 엄마, 일단 얘기 좀 들어봐요. 할아버지가 설명할 거야. 하지만 순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세아의 손을 잡아 끌며 집을 나가려 했죠. 세아는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엄마, 저 어른인데 제 의사 좀 존중해줘요. 순자는 멈칫했습니다. 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결국 순자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죠. 세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어요. 한참 후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수표,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춘배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세아가 물었죠. 할아버지, 괜찮죠? 진짜니까 확인하면 되잖아요. 춘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죠. 오전 11시, 세 사람은 군산의 한 은행 지점을 찾았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은행은 한산했어요. 순자가 수표를 창구 직원에게 내밀었죠. 젊은 여직원은 수표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눈썹이 미묘하게 움직였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어요. 세아는 불안한 마음에 춘배의 손을 잡았죠. 춘배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곧 나이든 남자 직원이 나왔습니다. 과장이라고 명찰에 적혀 있었어요.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수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수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양식입니다. 발행 은행 코드도 일치하지 않고 보안 장치도 없어요. 위조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세아는 얼어붙었죠. 과장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위조 수표는 명백한 범죄 행위거든요. 춘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순자가 소리쳤죠. 이 사람이 우리 딸을 속인 거예요. 당장 신고해야 해. 세아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잠깐만요. 할아버지한테 먼저 물어봐야죠. 은행을 나온 세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고 다그쳤지만 세아는 망설였어요. 춘배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죠. 그때 세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자마자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윤세아 씨 맞습니까? 저는 MBC 시사 프로그램 제작팀인데요. 박춘배 씨와의 결혼건으로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세아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번호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다른 방송국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전화, 신문사, 인터넷 매체. 연달아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세아는 휴대폰의 전원을 껐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순자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가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하지만 그때 춘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처리 중일 거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오. 순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처리 중? 은행에서 위조라고 했잖아요. 춘배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아는 두 사람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어요. 믿고 싶었지만 증거는 명백했죠. 오후 3시쯤 세 사람은 춘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세아에게 짐을 싸라고 했지만 세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생각할게요. 순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딸이 제정신이 아니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춘배와 세아만 남았어요. 둘은 거실에 마주 앉았지만 시선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커뮤니티가 또 한 번 들끓었습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글을 올린 거예요. 박춘배 맞습니다. 10년 전 그 사기꾼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피해자셨어요. 3천만 원 날렸습니다. 가짜 금괴 투자 권유하고 돈만 받아 챙긴 사람이에요. 징역 2년 살고 나왔는데 또 이런 짓을 하네요. 댓글이 순식간에 수백 개 달렸습니다. 분노, 비난, 조롱. 온갖 감정이 뒤섞였어요. 누군가는 세아를 피해자로 봤고 누군가는 공범으로 의심했죠. 춘배는 그 글을 보고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세아는 깜짝 놀라 춘배를 쳐다봤죠. 춘배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춘배가 중얼거렸어요. 세아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사과인지, 지금 상황에 대한 사과인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사과인지. 밤 10시 세아는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결혼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죠. 거실에선 춘배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집 안은 고요했어요. 창밖에선 빗소리가 들렸죠.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춘배는 서랍을 열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에 자신과 돌아가신 아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춘배는 그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또 잘못했소. 자정이 넘어서 세아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수십 개 쌓였습니다. 전원을 켜자마자 쏟아진 거예요. 대부분 친구들이었죠. 괜찮아? 뉴스 봤어. 경찰에 신고했어? 빨리 그 집 나와. 하지만 세아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다시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잠은 오지 않았죠. 옆방에서 춘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새벽 순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세아는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죠. 딸아, 엄마가 경찰에 신고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미안해. 세아는 그 문자를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오장. 과거의 문이 열리다. 새벽 6시 춘배의 집 앞에 경찰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파란 경광등이 고요한 주택가를 밝혔어요. 형사 2명이 차에서 내렸죠. 나이든 형사는 현관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박춘배 씨 계십니까? 군산경찰서 형사과입니다. 세아가 문을 열었어요. 잠을 설친 얼굴이었죠. 형사들은 영장을 제시하며 춘배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로 안내했어요. 춘배는 이미 깨어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형사들은 춘배 앞에 앉았습니다. 젊은 형사가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춘배의 전과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었죠. 박춘배 씨, 2015년 금괴 투자 사기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으셨죠? 2017년에 출소하셨고요. 춘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나이 든 형사가 계속 물었죠. 당시 피해자가 15명, 피해 금액이 3억 원이었습니다. 가짜 금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였어요. 맞습니까? 춘배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세아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확인하니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젊은 형사가 증거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투명한 봉투 안엔 문제의 수표가 들어있었죠. 결혼식 날 춘배가 들어 올렸던 그 수표였습니다. 이 수표의 출처를 밝혀주시죠.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춘배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세아는 춘배를 바라보며 속으로 빌었죠. 제발 해명을 해줘요. 오해라고 말해줘요. 하지만 춘배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인터넷에서 샀소. 형사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나이 든 형사가 물었죠. 인터넷에서 위조 수표를 샀다는 말씀입니까? 춘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아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소파에 주저앉았죠. 젊은 형사가 노트북을 조작하며 말했습니다. 박춘배 씨 현재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입건될 예정입니다. 결혼을 빙자해 상대방을 기망했고 위조된 수표를 사용했어요. 자진 출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합니까? 춘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형사들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세아가 소리쳤죠. 잠깐만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직접 돈을 요구한 건 아니에요. 저는 피해를 본 게 없어요. 나이 든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위조 수표 사용 자체가 범죄예요. 그리고 결혼을 위한 사기 행각이 명백하니까요. 춘배는 세아를 돌아봤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다 참았습니다. 그 어떤 말도 지금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춘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진 출두하겠소. 형사들이 춘배를 데리고 나가려 할 때 집 밖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경찰차를 보고 소문을 퍼뜨린 거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역시 그랬구나. 사기꾼 맞았어. 그 젊은 여자도 공범 아니야? 불쌍하게 됐네. 속은 건지 같이 속인 건지. 세아는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집 앞에 모여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죠. 세아는 커튼을 확 당겼습니다. 춘배는 형사들과 함께 집을 나섰어요. 밖으로 나가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도 와 있었던 거죠. 마이크가 춘배 얼굴 앞으로 쏟아졌어요. 박춘배 씨, 왜 이런 짓을 하신 겁니까? 신부를 속이려던 의도가 있었습니까? 춘배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사람들이 뒤따라 달리며 소리쳤죠. 세아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오전 10시 군산경찰서 조사실. 춘배는 형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어요. 나이 든 형사가 조서를 작성하며 물었죠. 정확히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춘배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계획이랄 것도 없었소. 그냥 외로웠소. 형사가 펜을 멈추고 춘배를 쳐다봤어요. 춘배는 계속 말을 이었죠. SNS에서 세아를 만났을 때 진심이었소. 정말 좋아했고 결혼하고 싶었소. 하지만 결혼식 날이 다가오니까 불안해졌소.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초라했소. 그래서 위조 수표를. 춘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소. 그게 전부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조서를 계속 작성하며 말했죠.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범죄는 범죄입니다. 같은 시각 춘배의 집에선 세아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순자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죠. 이제 끝났어. 집에 가자. 하지만 세아는 손을 멈췄습니다. 옷장 안에서 춘배가 입던 낡은 셔츠를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 셔츠엔 춘배의 냄새가 배어 있었죠. 담배 냄새와 노인 특유의 냄새. 세아는 그 셔츠를 꼭 안았습니다. 점심때쯤 지역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앵커가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어요. 군산에서 발생한 위조 수표 결혼 사기 사건, 용의자 박춘배 씨가 오늘 오전 자진 출두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춘배 씨는 과거 금괴 투자 사기 전과가 있으며 이번에도 결혼을 빙자의 위조 수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엔 춘배가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이 나왔어요. 고개를 숙인 채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죠. 세아는 그 화면을 보며 리모컨을 던져버렸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깜빡이다 꺼졌어요. 오후 3시 인터넷 커뮤니티는 춘배에 대한 글로 도배됐습니다. 과거 피해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었죠. 저희 아버지는 그 돈 날리고 병 얻어 돌아가셨어요. 박춘배 절대 용서 못합니다. 3천만 원 사기당했습니다. 아직도 빚 갚고 있어요. 또 이런 짓을 하다니. 댓글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누구도 춘배를 동정하지 않았어요. 세아도 공범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여전했죠. 저녁 무렵 세아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붙잡으려 했지만 세아는 뿌리쳤어요. 세아는 경찰서로 향했죠. 경찰서 앞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면회실에서 세아는 유리창 너머로 춘배를 마주했습니다. 춘배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이틀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죠. 세아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춘배도 수화기를 들었어요. 할아버지. 세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춘배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세아가 물었습니다. 그 수표 진짜예요? 춘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럼 저한테 했던 말들도 다 거짓이에요? 춘배는 이번엔 고개를 들어 세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건 아니오. 당신을 좋아한 건 진심이었소. 세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춘배도 눈물을 흘렸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세아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세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육장, 신혼여행, 그리고 잠적. 이틀 후 춘배는 석방됐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일단 불구속 입건된 거였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출국 금지, 그리고 정기적인 소환 조사. 춘배는 경찰서 문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밖엔 여전히 기자 몇 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춘배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 앞엔 아무도 없었어요. 새아도 어머니도 구경꾼들도 없었습니다. 텅 빈 집이 춘배를 맞이했죠. 춘배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춘배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새아였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춘배는 한참을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죠. 괜찮소. 미안하오. 새아에게서 다시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만나요. 얘기 좀 해요. 다음 날 오전 두 사람은 군산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평일 아침이라 손님이 없었어요. 둘은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어떡하죠? 춘배는 찻잔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새아가 계속 말했죠. 사람들은 우리 결혼이 사기라고 해요. 할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춘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적어도 내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소. 새아는 춘배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새아도 솔직하게 말했죠. 저도요. 저도 할아버지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아직도 그래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찻집 주인이 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춘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새 출발하자. 다 정리하고 어디 멀리 가서 살자. 새아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디요? 제주도. 거기 가서 조용히 살자. 이제 여기선 못 살겠소. 새아는 망설였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떠나자는 말이었죠. 하지만 춘배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요. 새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제주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출발은 3일 후였어요. 춘배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필요 없는 물건들을 버리고 중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새아도 미용실에 그만둔다고 통보했어요. 원장은 만류했지만 새아의 결심은 확고했죠. 출발 전날 밤 순자가 새아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제주도 간다며? 미쳤니? 새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할게요. 순자는 소리쳤죠. 그 사기꾼이랑 무슨 인생이야. 정신 좀 차려. 새아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춘배와 새아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춘배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있었어요. 새아도 마찬가지였죠.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 뉴스에 나오신 분들? 춘배는 고개를 숙였어요.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탑승권을 건넸죠. 두 사람은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였습니다. 봄날의 제주는 따뜻했어요. 춘배와 새아는 미리 예약해둔 서귀포의 작은 펜션으로 갔죠.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짐을 풀고 테라스에 앉았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춘배가 말했습니다. 새아는 고개를 끄덕였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어요. 춘배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해물탕이었죠. 새아는 춘배에게 게 살을 발라주었고 춘배는 새아에게 새우를 까주었습니다.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었어요. 식당 주인이 웃으며 말했죠. 신혼부부세요? 보기 좋네요. 춘배와 새아는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은 것 같았어요.
펜션으로 돌아와 두 사람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춘배는 채널을 돌리려 했지만 세아가 말렸죠. 화면엔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논란의 위조 수표 결혼 사건, 당사자들이 제주도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국내 이동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세아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어요. 춘배를 돌아보며 말했죠. 괜찮아요. 우리 여기서 잘 살면 돼요. 그날 밤 춘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세아가 곤히 자고 있었어요. 춘배는 세아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죠. 어린아이처럼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춘배는 세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다음 날 아침 세아가 눈을 뜨니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춘배가 일찍 일어난 것 같았어요. 세아는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로 나왔죠. 하지만 거실에도 춘배가 없었습니다. 테라스에도 없었어요. 할아버지, 세아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춘배의 신발이 없었어요. 캐리어도 없었죠. 침대 위엔 하얀 봉투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안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죠. 세아에게, 나도 잠깐은 행복했어.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 하나하나가 내겐 선물 같았소.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짐만 될 뿐이오. 이 나이에 당신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소.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부디 행복하시오. 춘배. 세아는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펜션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춘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세아는 춘배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세아는 펜션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새벽에 노인 한 분 나가는 거 못 봤냐고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새벽 5시쯤 나가시더라고요. 택시 부르셨어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공항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세아는 급히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주에서 서울로 가는 첫 비행기는 이미 이륙한 뒤였죠. 세아는 공항 대합실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후 3시 세아는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을 살펴보니 춘배가 놓고 간 물건들이 있었어요. 낡은 지갑이었죠. 세아는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안엔 현금 3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수표. 구겨진 수표가 지갑 깊숙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아는 수표를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2억이라고 적힌 숫자. 하지만 그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었죠. 세아는 수표를 찢어버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러 번. 작은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저녁 무렵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죠. 위조 수표 결혼 사기 사건의 용의자 박춘배 씨가 제주도에서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박 씨와 동행했던 신부 윤세아 씨는 현재 제주도에 홀로 남겨진 상태입니다. 화면엔 공항 CCTV 영상이 나왔어요. 캐리어를 끌고 가는 춘배의 뒷모습이었죠. 고개를 푹 숙인 채 걷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세아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창밖엔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죠. 세아는 테라스로 나가 어둠 속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파도 소리만이 끝없이 들려올 뿐이었죠. 제7장 진심의 잔재. 춘배가 사라진 지 사흘째 되는 날, 세아는 제주도를 떠나 군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세아가 나타나자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죠. 마이크가 세아의 얼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윤세아 씨, 박춘배 씨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공범이었습니까?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세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죠. 하지만 기자들은 집요하게 따라붙었습니다. 세아는 택시에 올라타서야 겨우 벗어날 수 있었어요.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세아를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세아는 군산의 친구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친정으로는 갈 수 없었어요. 어머니와 대면할 자신이 없었죠. 친구는 세아를 조용히 안아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차 한 잔을 건넸어요. 그날 저녁 한 방송국 시사 프로그램에서 특집으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제목은 사랑인가 사기인가, 위조 수표 결혼의 진실이었죠. 프로그램엔 전문가들이 나와 분석했어요. 심리학자, 변호사, 사기 범죄 전문가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입니다. 외로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거죠.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여성도 공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아는 그 방송을 보다가 텔레비전을 꺼버렸어요. 친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세아를 바라봤죠. 세아야, 괜찮아?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친구는 세아의 손을 잡아줬어요. 다음 날 세아에게 방송국에서 출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기자가 전화를 걸어왔죠. 윤세아 씨, 시청자들에게 진실을 밝힐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해 주시겠습니까? 세아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자신을 범죄자로 보고 있었죠. 한 번쯤은 제대로 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흘 후 세아는 서울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에 섰습니다. 조명이 밝게 세아를 비췄어요. 카메라 5대가 세아를 향하고 있었죠. 진행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아 씨, 박춘배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세아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외롭지만 선한 사람. 나이 차이는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처음엔 이상했죠.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수표를 보셨을 때 의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아는 잠시 침묵했어요. 눈가가 붉어졌죠. 솔직히 놀랐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믿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아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사람 돈이 아니라 마음을 줬어요. 그건 진짜였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도 스태프들도 아무 말이 없었죠. 세아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외로웠어요. 저도 외로웠고요. 우리는 그냥 서로에게 기대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죄인가요?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위조 수표는 명백한 범죄 아닙니까?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방법을 잘못 선택한 거죠. 방송이 끝나고 세아는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후들거렸어요. 매니저가 물 한 잔을 건넸죠. 세아는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부는 세아에게 동정적이었어요. 저 여자도 피해자야. 사랑에 속은 거지. 눈물이 진짜 같던데. 연기는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다 연기야. 공범 맞아.
이용당한 건지 이용한 건지 모르겠네. 저렇게 울면 다 용서되나? 세아는 인터넷 댓글을 보다가 휴대폰을 던져버렸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죠. 친구가 세아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다 지나갈 거야. 하지만 쉽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세아가 일하던 미용실 앞엔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어요. 원장은 세아에게 전화를 걸었죠. 세아야, 미안한데 당분간 출근하지 마. 손님들이 불편해해. 세아는 이해한다고 대답했지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자리마저 잃은 거였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SNS 계정도 폐쇄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악플을 견딜 수 없었죠. 친구들의 연락도 끊었어요.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아는 군산의 춘배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어요. 대문엔 경찰 봉인 테이프가 붙어 있었죠. 세아는 담 너머로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춘배가 가꾸던 화분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었어요. 세아는 담벼락에 기대 섰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처음 이 집에 왔던 날이 떠올랐어요. 춘배가 어색하게 웃으며 차를 끓여주던 모습, 함께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던 시간들. 그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아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결혼식 영상 조회수가 100만을 돌파했다는 거였어요. 누군가 다시 편집해서 올린 영상이었죠. 세아는 그 영상을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세아는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는 차갑게 받았죠. 이제야 전화하네. 세아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와.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 하지만 세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전화를 끊고 세아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어요.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죠.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세아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군산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친구에게 인사를 하고 짐을 쌌죠. 가방 속엔 춘배가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아는 그 편지를 한 번도 버리지 못했어요. 버스 터미널로 가는 길, 세아는 마지막으로 춘배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비어 있었죠. 세아는 잠시 멈춰서서 집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지. 버스는 저녁 6시에 출발했습니다. 세아는 창가 자리에 앉아 군산의 거리를 바라봤어요. 익숙했던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갔죠. 세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세아는 고향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줬어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딸을 안아줬죠. 세아는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세아는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방이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세아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켰습니다. 알림이 수백 개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춘배에게서 온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아는 결혼식 영상을 검색했습니다. 영상이 뜨자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 속엔 환하게 웃는 두 사람이 있었죠. 춘배가 수표를 들어 올리는 장면, 세아가 행복하게 웃는 장면. 그때는 몰랐어요. 그 모든 게 이렇게 끝날 줄은. 영상 아래엔 댓글이 새로 달려 있었습니다. 사랑은 입금되지 않는다. 세아는 그 댓글을 보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맞는 말이었죠. 사랑은 입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금은 됐어요. 세아의 마음에서 많은 것이 빠져나갔죠. 제8장 결말 마이너스 사랑의 통장 잔액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세아는 고향의 작은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단골 손님 몇 명만 받는 조용한 가게였죠. 세상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간 뒤였습니다. 새로운 사건, 새로운 스캔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어요. 세아는 머리를 자르며 손님과 담소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이제 아무도 세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니, 알아봐도 모른 척했습니다. 세아는 그게 편했어요. 오후 3시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낯선 사람이었죠. 남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세아 씨 맞으십니까? 세아는 가위를 멈추고 남자를 쳐다봤어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죠. 변호사였습니다. 박춘배 씨 건으로 찾아왔습니다.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세아는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남자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죠.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박춘배 씨가 2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아는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놓치려 했지만 간신히 잡았어요. 변호사는 계속 말을 이었죠. 부산의 한쪽 방에서 발견되셨어요. 심근경색으로 추정됩니다. 유품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세아 앞으로 밀었습니다.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낡은 통장이 들어있었죠. 편지를 펼쳤습니다. 춘배의 서툰 글씨가 보였어요. 세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요. 미안하오. 끝까지 비겁한 사람이었소.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도망쳤소. 위조 수표를 만든 것도 당신을 속인 것도 모두 내 잘못이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주시오. 당신을 사랑한 건 진심이었소. 이 통장에 남은 건 얼마 안 돼요. 25만 원. 내 전 재산이요. 웃기죠? 2억을 약속했는데 고작 25만 원. 하지만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소. 당신은 잘못이 없소. 모든 게 내 탓이오. 부디 행복하시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고맙소, 세아.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소. 박춘배. 세아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정말 25만 원이 입금돼 있었어요. 마지막 입금일은 춘배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죠.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춘배 씨는 부산에서 막노동을 하셨어요. 건강이 안 좋은데도 매일 일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모은 돈이 그거였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통장 위로 떨어졌죠.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할 일은 이게 다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혼자 남은 세아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카페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다가오지 않았어요. 세아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저녁 무렵 세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딸의 얼굴을 보고 놀랐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세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그날 밤 세아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결혼식 영상을 다시 찾아봤어요. 조회수는 200만을 넘기고 있었죠. 세아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엔 환하게 웃는 춘배와 세아가 있었어요. 춘배가 수표를 들어올리는 장면이 나왔죠. 세아는 그 장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수표를 확대해서 보니 금액 부분에 잉크가 번져 있었어요. 마치 서둘러 쓴 것처럼. 세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수표가 춘배의 절박함이었다는 걸, 사랑의 증명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었다는 걸. 영상을 멈추고 세아는 댓글창을 내려봤습니다. 여전히 악플이 많았지만 새로운 댓글도 보였어요. 6개월 전 댓글 마이너스 사기꾼들. 둘 다 감옥 가야 함. 3개월 전 댓글 마이너스 그래도 사랑은 진짜였던 것 같은데. 일주일 전 댓글 마이너스 노인분 돌아가셨다던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어제 올라온 댓글 하나가 세아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랑은 입금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억은 남는다. 세아는 그 댓글을 보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맞는 말이었죠. 춘배는 돈을 주지 못했습니다. 약속도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기억은 남았습니다. 함께 웃던 시간, 손을 잡고 걷던 밤, 서로를 바라보던 순간들. 세아는 노트북을 덮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춘배가 보낸 편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편지를 세아는 버리지 않았죠. 편지 한 장 한 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서툰 글씨로 쓴 짧은 문장들. 오늘도 당신 생각했소. 행복하시오. 고맙소. 그 단어들이 세아의 마음을 적셨어요. 마지막 편지를 읽고 세아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 통장엔 돈은 없었지만 내 마음에도 잔액은 없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아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어요. 차갑고 깨끗한 공기였죠.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세아는 통장을 꺼내 들고 다시 봤어요. 25만 원. 춘배가 마지막 힘을 다해 모은 돈. 그 돈으로 세아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다음 날 세아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죠. 이 돈 전액 기부하고 싶어요. 독거노인 지원 단체예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세아는 기부 영수증을 받아들고 은행을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한 달 후 세아는 군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춘배의 집 앞에 섰어요.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죠. 하지만 경찰 테이프는 떼어져 있었습니다. 세아는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말랐던 화분에 물을 주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마당을 쓸고 창문을 닦았어요. 해가 지기 전까지 세아는 집을 정리했죠. 작업을 마치고 세아는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세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죠. 할아버지, 전 괜찮아요. 할아버지도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흩날렸어요. 세아는 그 바람 속에서 춘배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작고 멀리서 하지만 분명하게. 고맙소, 세아. 세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요한 평온함만이 남았죠. 집을 나서며 세아는 뒤돌아봤습니다. 낡은 집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세아는 작게 인사했죠. 안녕히 계세요.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세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죠. 세아는 휴대폰을 꺼내 결혼식 영상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세아는 댓글을 하나 남겼어요. 사랑은 입금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기억 속에 남는다. 할아버지, 사랑했어요. 댓글을 올리고 세아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더 이상 그 영상을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모든 게 기억 속에 있었으니까요.
버스는 저녁 노을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세아는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춘배의 통장엔 돈이 없었지만 세아의 마음엔 사랑의 잔액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사기꾼이라 불렀지만 두 사람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진짜였다는 것을. 비록 완벽하지 않았고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래도 그것은 사랑이었어요.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아는 다시 살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아물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완전히 아물 거라고 세아는 믿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위조 수표 한 장으로 시작된 사랑, 그리고 25만 원으로 끝난 사랑. 세상은 그것을 사기라 불렀지만 그 안에 있던 두 사람에게는 진심이었던 이야기였습니다.